시골 집이나 땅을 보러 가는데 2차선 국도를 지나서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멀지 않다면은 좋은 땅이나 좋은 집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도 끝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아이 왜 저기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그래? 제가 시골에 살아보고 또 많은 집과 땅을 보러 다니다 보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이 길은 오른쪽이 거의 낭떠러지예요.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집을 짓긴 하지만 보통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산꼭대기 높은 곳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그 산골짜기에 있는 집을 몇 년 사용하다가 방치하게 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내가 애착하는 집이라고 해도 다니기가 불편하면은 발길이 끊기기 마련이에요. 그 집이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마지막에 진입하는 게 너무 산골짜기인 경우에는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산속에 있는 집도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땅,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기도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를 좋아하고 또 저처럼 강원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광의적인 지역 이야기는 빼고요.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동네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서로 넓은, 동서로 쭉 뻗은 남양 땅, 남양 지역을 선택하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초나 동서로 넓은 남양 땅, 동서로 넓은 남양 지역이 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서로 쭉 뻗은 땅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도로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쫙 나 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동서로 가로지르게 깔 수밖에 없었던 지형적 이유가 있었겠죠. 보통 이렇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 경우 북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산이 워낙 많으니까 남쪽에도 이렇게 산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동네의 경우 이 땅이 동서로 넓기 때문에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때 그때도 해가 잘 뜹니다. 남쪽에서 해가 비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후에 서쪽으로 지는 햇빛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땅은 일조 시간이 깁니다. 시초나 일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서는 일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남해안 땅은 눈이 잘 녹습니다. 여름에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던 나무로 집을 지었던 어쨌든 습해집니다. 비가 안 오는 날 해가 뜨면 이런 동서로 쭉 뻗은 남양 땅은 집이 금방 뽀송뽀송하게 말라요. 반대로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이런 도로가 있는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도로가 남북을 가로지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도로를 놨을까요? 왜냐면은 양쪽에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침에 해가 떠도 옆에 있는 산에, 동쪽에 있는 산에 가려서 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후에도 서쪽에 있는 산에 막혀서 해가 잘 들어오지 않고, 다만 남쪽에 해가 있을 때 해가 잠깐 들어오는 그런 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입니다. 와, 전부 다 산이죠. 우리나라는 진짜 산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도에 딱 봐도 동서로 넓은 땅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요. 길이 동서로 쭉 나 있고 여기 넓은 땅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넓은 땅 이름이 사리평입니다. 사리평. 저희 마을에 있는 땅의 이름인데 굉장히 평평한 땅이 넓고 길이 동서로 쭉 뻗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땅이니 강원도 치고 일조 시간이 깁니다. 반면에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곳이 흥정 계곡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계곡 지역이다 보니 도로는 남북으로 뻗어 있고 양쪽에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조 시간이 길지 않아요. 겨울에 여기 흥정 계곡에 가보면은 정말 많이 춥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도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반대로 여름에 여기 흥정 계곡에 가면은 굉장히 시원하죠. 맞습니다. 요렇게 넓은 땅은 여름에 좀 더울 수 있어요. 반면에 이런 좁은 계곡은 겨울에 무지막지하게 시원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 고속도로하고 철도도 잘 고려를 해보세요. 시골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이 불편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지하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시골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통 편익이 더 나은 곳이 훨씬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집에서 출발해서 10분에서 20분 사이다. 그 정도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집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까지 들어가는데 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면은 참 어딜 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고속도로까지 가는데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장거리 이동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 아내랑 같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먼 집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동네에 짱 박혀서 살았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철도도 전국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이용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한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선택할 때보다 여러 면에서 상당히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골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편리함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커서 시골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연을 선택하시더라도 시골이 주는 약간의 편리함을 완전히 포기하면은 그게 감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야, 나는 이 초원에다가 집만 하나 지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길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자칫해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산속에 집은 멋지게 지어놓고 겁이 나서 혹은 불편해서 혹은 귀찮아서 발길이 뚝 끊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골은 도시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 나는 불편해도 전혀 상관없어.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을 추구하시되 적당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활 편의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생활 편의 첫 번째 저는 인터넷은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 들어가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왜 필요합니까? 택배 시키려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쇼핑 없이 택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어려울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들 보는 참고서를 사려고 해도 시골에서는 그런 책을 살 수가 없거든요. 아니 제가 사는 동네에는 서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물론 서울에 산다고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매일 갑니까? 물론 책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교보문고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서 책을 보고 막상 주문은 또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서도 택배가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이게 택배함입니다. 저희 집도 무인 택배함이 있어요. 거의 모든 택배 회사 기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은 매일같이 오세요. 택배가 잘 오는 곳에 살면은 시골에 살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무엇이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게 생각보다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산골은 너무 깊은 산골은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는 그런 게 좋아.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집을 보러, 땅을 보러 다녀보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산으로 올라가는 데는 빈집도 많고 빈 땅도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집도 빈집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데 현관문도 그냥 훤하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열린 현관문을 닫아줄 사람도 없어요. 이 집도 산 꼭대기에 있는데 사람이 한참 동안 찾지 않은 집인 것 같고요. 아주 가끔 온다고 해도 자주 오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시골이 주는 약간의 편익을 고려하시면 그래도 좀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한 시골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